모든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시거나 어떤 하실 때 지금 현재 GPS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로 만듭니다. CCTV 카메라와 모든 카메라 구조에는 이것이 들어가고요. 군사 무기에도 레이더, 이렇게 A사례 있던 이런 군사 무기에도 이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속과 지하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명령어를 넣어주면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서 움직입니다. 이동 경로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곳, 사람도 추적해서 이렇게 해서를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요. 일련 번호를 딱 쓰고 사람도 추적해서 좌표 이동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도 그렇게 이렇게 뭐죠? 저기 편의점이나 마트 물건을 인식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자동 계산이 되는 포스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죠.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그래서 카드 현금 얼마에서 주인에게 통보하고 계산이 틀렸으면 그것도 통보하고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공간에 얼마 있는지도 통보합니다. RFID를 쓰지 않고 모든 물건에 이제 카메라가 숫자가 많아야 돼 대신 모든 물건을 감시하며 직원이 처음 이렇게 매대 물건을 입고를 할 때 몇 개인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같이 재고 파악이 되는데요. 카메라 물건을 갖다 이동 좌표 물건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감시하고 그에 따라 재고 처리도 재고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화면 안에 CCTV가 이렇게 화면 안에 보이는 모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고성능은 이런 것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정확히 인상 차기를 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모든 CCTV가 전국에 깔려 있다면 그 사람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는데요. 위치 추적기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위치 추적기를 하시면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GPS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위치 추적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이렇게 스틱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거기다 이렇게 누르면은 야간에 이렇게 뭐 소리가 난다든지 불빛이 번쩍번쩍해 드론을 찾기 쉽게끔 드론과의 조종기에는 서로 간에 같은 제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을 탑재하고 있어서 거리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엄마 어린아이다 그러면 서로 손목시계 차고 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떨어진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어디 있는지 누르면은 거기서 그 어린아이든 서로 간에 소리가 나고 이렇게 등산객 뭐 조난할 때도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것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택시 회사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의 전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 연동해서 하면 되겠죠. 반도체 이동 명령 A사 레이더의 전파 이동, 전파에 쏘는 거, 송수신에도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갑니다. 또 그 드론 같은 거를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다섯 군데 넣으면 그 안에 드론이 자동 돌아다니면서 자동 항법 장치가 된 거죠.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군사적으로 쓰면 폭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출시하거나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드론의 숫자가 많다면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틀리게 해서 하거나 서로 암호를 줘서 암호가 맞아야지 송수신이 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에서 전파의 비밀번호를 담아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 개폐에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쓰고요. 이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갑니다. 가령 뭐 이렇게 위성에서 쓰는 레이저 파의 종류를 이렇게 섞어서 다양한 것을 파형이 틀린 걸 섞어서 쐈을 때
한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거리를 멀리 보내. 이걸 이런 식으로 전파를 섞어서 쓰는데 비밀 통신도 되죠. 어떤 전파를 섞어서는지 알 수 없고요. 제가 이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이걸로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두시면 이 기능을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 통신망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히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키토키식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게 워키토키식의 스마트폰은 거리가 굉장히 멀리 가기 때문에 현재 워키토키보다 음질도 깨끗하고요. 또 다른 수시로 분해서 쓴다 그러면 분해서 스마트폰이다. 분해서 드론 조정한다 그러면 수시로 1시간마다 다른 전파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에서 LG 그 군에서 통신을 LG 산전인가 어디 LG 뭐 군에 납품하는 데가 있는데 LG가 됐든 그다음에 하나가 됐든 어디든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AM, FM 라디오처럼 하나만 수신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통째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20개든 100개든 송수신하는 구조.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데스크탑이다. 스마트폰. 그 안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20개 있고 40개 있고 50개 있을 수 있습니다. 호출 번호만 두는 거죠. 통신칩만 많으면 되겠죠. 통신칩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번호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통신 채널을 널널하게 만듭니다.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위성통신은 10,0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호출 번호가 그렇게 통신하시면 그렇게 이제 통신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세요. 이번에 뭐 이렇게 LG 어디서 이렇게 군의 통신 체계를 납품한다고 하시는데 LG 이노텍인가 이게 아니 너무 군에서도 제목이 군 납품하는 데인가? 저는 LG 하나의 A사 레이더가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하나도 광고를 내셨는데 하나의 A사 레이더에 어떤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소자를 많이 넣어서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는 기술 같은 면적 대비해서 많이 집적할 수 있죠. 거기다 전력을 대충 강중량으로 다르게 주는 기술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팀별로 묶어서 쓰는 기술 이것은 전자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파형의 전파를 팀별로 묶어 쓰면 전자전에 강합니다. 상대방이 기판을 먹통을 만든다든지 레이더 먹통을 만든다든지 지상무기 뭐 전차가 됐든 다 이렇게 기판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통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전파를 쏘고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어떤 전파를 줄 때 유선 안에서 구리선을 전기선을 대중소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강하게 공급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이렇게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의 이런 통신 체계 이런 것 자체를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신호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위성통신, 스마트폰 통신, 모든 통신 방법이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매우 정확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군의 무기를 제작하시거나 요격하는 것 또는 방어하는데 대공방어망 사용하거나 통신 체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이라도 군납하는 데서 이게 무기를 제작하는 데서 돈을 버는 거지. 그 방산업체라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하나 시스템이 방위상업청과 금년도 전술정보통신 TICN 체계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계약을 체결했다 공시했는데 이런 부분 여기서도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 방식의 이런 방법을 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에 중폭기를 둬가지고 중폭하는 기술은 제가 낸 아이디어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또는 집안에 갖고 이렇게 어떤 중폭기를 어떤 가입자의 허락에 이렇게 집안에 설치해 가지고 하면은 서울 시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서로 파행해트는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기 때문에 이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은 어떤 중복 기지가 별로 없이 설치하지 않고 서울시 전역을 커버해서 통신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주로 잘 많이 소비자들이 쓰는 네이버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따로 유선으로 거기서 이렇게 망을 이렇게 기존에 뭐 다타사의 인터넷망을 바꿔 쓰셔도 임대하셔도 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유선망을 갖추거나 무선망을 거기다 촘촘히 깔아가지고 그걸로 서비스 할 수 있어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인터넷망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인터 여러 개의 전파 묶으면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어요. 비밀 통신이 됩니다. 군에서도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 1시간마다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거리가 굉장히 송수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뚜렷하고 거기다 통신 체계에다가 전파를 주고받는데 암호 체계를 넣어서 하시는 거 또는 그 전용 단말기라는 인터넷 뱅킹 할 때 우리가 쓰잖아요. 전용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암호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중국에서 홈캠 많이 보시잖아요. 이 홈캠에다가도 내가 스마트폰 연동했다 그러면 자기가 입력하는 방식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용 단말기를 해가지고 자동 암호 체계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암호 체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용 단말기 제도를 드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군의 통신 사업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전용 단말기 제도는 군에서 어떤 비행체 간에 또는 그 비행체가 움직인다 했을 때 어떤 지상 우리 관제소라든지 지상 통신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게 전용 단말기 제도 자동 암호가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기술 또 수시로 그것을 암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어떤 전파에다 비밀번호 탑재해서 현관문 열고 자동차 문 열던데 제 기술입니다.